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풀럼의 경기로 진행됐죠. 맨유가 1대0으로 승리한 가운데 개막전 일정 중 가장 늦은 시간에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이 개막전을 앞둔 시점에 깜짝 새로운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솔란케 영입에 이어 또 한 명의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필요했던 포지션과 퍼즐 조각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꾸준히 소문이 있었던 도미닉 솔랑케의 영입이 기다렸던 발표였다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온 라이트윙 윌송 오도베르 선수를 영입한 것은 사실 루머조차도 없이 전혀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깜짝 정말 뜬금포 영입 발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번리에서 영입한 오도베르 선수는 재능이 있는데 반짝이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낯설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도베르가 어떤 선수이고 왜 포스테코글 감독의 전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어째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토트넘 호스퍼의 공식 발표 내용과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의 스카우팅 리포트 분석 내용, 그리고 각종 세부 기록을 통해 오도베르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보도한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도베르 선수의 계약 조건이 구단에서는 비공개, 이적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선수가 많은 영국 내 클럽들과 또 이탈리아 클럽에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프랑스 연령별 대표 선수로서 또 지난 6월에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서 참가하지 못했던 이 툴롱컵에 프랑스 21세 이하 팀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 대회에도 참가를 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그래도 평가전 등의 몇 경기를 뛰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오도베르 선수의 계약 조건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00만 파운드의 기본 이적료에 향후 활약에 따른 옵션 500만 파운드, 총액 3,000만 파운드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요. 한국 돈으로는 총액 526억 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5년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추후 이적 시 셀온 10% 조항, 번리가 토트넘이 이 선수가 더 잘 돼서 다른 팀으로 매각하게 될 경우 그 이적료의 10%를 나눠 갖는 조건까지 받았으니까 굉장히 큰 기대, 앞으로 포텐이 더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서 틀린 점이 있는데 저는 오타라고 생각을 해요. 등번호 29번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실제 발표된 등번호는 28번이니까 오타일 것이다. 29번의 주인공이 토트넘에 이미 있기 때문에 28번 등번호로 확정이 됐고요.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에서 이 선수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절차에 따라서 번리에서 윌슨 오도베르의 영구 이적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요.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영국 시간으로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넘어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아직 19세, 2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오도베르는 2029년까지 토트넘과 5년 계약에 합의를 했으며 등번호 28번을 달게 됩니다. 윌슨 오도베르는 파리 생제르맹 아카데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2022년 7월에 프랑스 클럽 트루아로 이적해 32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습니다. 이 활약을 계기로 윙어 윌슨은 번리 이적을 통해 잉글랜드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고 2023년 10월에 첼시를 상대로 득점하면서 번리 구단의 역대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수가 되었습니다. 번리의 안방 터프모어에서 뛰는 동안 모든 대회 34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은 윌슨은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프랑스 대표로 활동했으며 현재 프랑스 21세 이하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 A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 또 최근에 프랑스의 우수한 재능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파리 생제르맹 유스팀에서 2021-2022 시즌에는 유스 챔피언스 리그라고 알려진 UEFA 유스 리그의 주전으로 뛰면서 6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었고요. 또 프랑스 유스 무대에서는 21경기에서 무려 13득점 3도움으로 어마어마한 득점 생산량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에는 해당 포지션, 특히 공격 포지션에 워낙 쟁쟁한 선수가 많잖아요. 특히 오도베르가 있던 때에는 네이마르, 음바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찾아서
따라서 이적을 하게 되죠. 2022-2023 시즌에 리그앙 과거 석현준 선수가 뛰었던 트루아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트루아에서 어린 나이에도 주전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거의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18살의 나이로 주전으로 뛰면서 32경기 4득점 2도움에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2023-2024 시즌에 번리로 이적을 하는데 번리가 챔피언십에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줬고 그 가운데 공격적인 선수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 합류한 선수인데 이때 2선 전천후 역할을 맡고 2선의 거의 프리롤 역할을 맡으면서 프리미어리그 29경기 출전 3득점 3도움, 카라바오컵 3경기 1득점, 그리고 이제 FA컵 1경기를 출전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번리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잖아요. 지금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확정했지만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는 지난 주말에 이미 개막전을 치렀거든요. 그 경기에 출전을 해서 또 득점까지 올리고 풀타임 활약을 한 가운데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 겁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상 활동했던 포지션을 보면은 오른발잡이 반대발 윙어, 오른발을 주로 쓰면서 손흥민 선수처럼 왼쪽을 기반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해서 득점하는 것이 가장 본인이 즐겨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왼쪽 윙어로 20경기를 뛰면서 3득점 4도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이면서도 왼발까지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각이 없어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오른쪽 윙어로도 15경기를 뛰면서 5골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전방을 모두 갈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8경기를 뛰면서 2골을 넣었고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도 7경기에 1도움, 즉 가짜 9번 역할을 하는 정말 공격적인 기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정말 현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것이죠. 심지어 왼쪽 측면 미드필더 내지 왼쪽 윙백으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속도감까지 갖고 있다는 것인데 즉 토트넘의 이 현란한 스위칭 공격 플레이에 있어서 딱 어울리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이 오도베르 선수가 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 딱 맞는 선수인지에 대해 분석한 글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유명한 통계 매체인 FBref의 기록을 기반으로 설명을 합니다. 토트넘은 번리에서 19세 윙어 윌슨 오도베르를 최대 3천만 파운드에 계약하는 깜짝 영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시즌 25경기에 출전해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오도베르는 사실 그다지 기록상으로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 윙어는 아니죠. 하지만 오도베르가 토트넘에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토트넘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화두를 던지는데요. 먼저 오도베르의 가장 큰 장점은 드리블입니다. 그는 상대 풀백을 성공적으로 상대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수비수 뒷공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테이크온 1대1 돌파 능력과 퀘리, 볼 운반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서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도베르는 마커스 래시포드와 페드로 네투, 디아비 등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윙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플레이를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물론 돌파력과 질주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른쪽에 존슨도 아주 빠르긴 하지만 그 공간에 침투하는 게 좋지 온더볼 상태에서 상대를 파괴하는 데 능하지 않고 클루셉스키는 기술이 좋고 힘이 좋지만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이 모든 선수들의 각각의 장점 및 아쉬운 점들을 모두 완성해서 측면 공격수로서 가장 1대1에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 바로 오도베르, 지금 토트넘이 필요로 했던 선수이고 이번에 토트넘이 솔랑키와 더불어 페드로 네투 영입을 추진했지만 첼시로 가고 말았잖아요. 그 네투와 비슷한 유형으로서 조금 더 저렴하고 또 조금 더 어리고 또 네투가 갖고 있는 부상에 대한 우려, 큰 부상으로 사실 내구성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우려도 없다는 점에 있어서 적절히 잘 네투 영입에 실패한 가운데 데려왔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록을 봤을 때 90분당 4.38회를 기록한 오도베르의 위험지역으로의 볼 전진 기록은 에스턴빌라 시절 디아비가 기록한 90분당 3.88회, 맨유의 레시포드가 기록한 90분당 3.77회보다 높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돌파력이 가장 뛰어난 윙어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입증되고 그 기록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온다면 번리에서 더 약한 팀, 어려운 팀에서 기록했던 것보다 더욱더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즉 솔랑키처럼 하위권 팀에서 뛰었고 강등권 팀에서 뛰다가 토트넘에 왔기 때문에 본인의 공격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도베르는 자신의 속도를 위해 수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오도베르는 양쪽 날개에서 모두 뛸 수 있으며 뛰어난 속도와 뛰어난 기술력을 겸비한 선수라고 평가하는데 양쪽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존슨과 베르너처럼 윙어들이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서고 속도를 활용해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 딱 맞는데 베르너보다 결정력이 좋고 존슨보다 기술이 좋고 또 둘만큼 빠르면서 두 선수는
각각 한쪽 측면에서만 조금 자신의 플레이가 잘 나오고 반대편으로 가면은 조금 플레이의 밀도나 능숙함이 떨어지는 편인데 오드베르는 양쪽 모두 잘한다. 요 점 역시 강점이겠죠. 다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그 선수보다 부족하지만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블 시도 횟수나 성공 횟수, 돌파 성공 비율부터 슈팅 기회 창출 기록 그리고 패스 기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발하고 창의적이고 통통 튀는 선수가 바로 오드베르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봤을 때도 이 선수의 플레이 정확성과 기복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경험과 분명히 어린 나이와 또 새롭게 해외 무대에 이제 막 온 어린 선수라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적 문제 때문이지 이 선수가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또 즐겁게 적응하고 녹아들고 그 팀의 신뢰를 받는다면 아마 토트넘에서는 그 장점을 더욱더 잘 많이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이 선수가 존슨과 클루세스케 백업으로 온 게 아니라 아예 이 선수들을 제치고 주전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온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랑키, 손흥민 등 토트넘 내의 다른 공격수들은 특히 테이크온, 돌파와 드리블을 바탕으로 한 슈팅 창출 능력이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오드베르의 영입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수가 슈팅을 때리긴 하지만 슈팅 창출 능력, 컷백, 패스, 스루 패스, 크로스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의 솔랑키, 왼쪽의 손흥민 선수에게 오른쪽의 오드베르가 돌파해서 빼주고 밀어주고 올려주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솔랑키,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무엇보다 이 선수가 온더볼과 드리블 능력, 탈압박 능력이 좋으니까 본인 쪽으로 수비를 많이 몰아놓고 손흥민, 솔랑키에게 많은 공간이 생기고 슈팅할 수 있는 여유를 생기고 견제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히트맵을 보시면 주로 왼쪽에서 뛰긴 했지만 폭을 유지하는 대신 공을 이제 안쪽으로 갖고 와서 운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비슷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즉 왼쪽을 기반으로 뛰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경쟁자거나 혹은 후계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그 후계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오른쪽을 기반으로 뛸 선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시즌이 진행될수록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아직 성장기인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는 어린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기술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윙어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제치고 박스 안으로 드리블하고 컷백으로 기회 창출하거나 슈팅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포스테콜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과 공격 패턴에 아주 잘 맞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이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사실 토트넘이 여러 많은 윙포워드들과 연결해 있었고 또 오른쪽 윙포워드 중에 최근에 각광받았던 것이 스페인 대표 선수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니코 윌리엄스라고 이 선수가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 선수가 아틀레틱 빌바오 선수인데 결국 토트넘도 노렸지만 데려올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니코 윌리엄스의 지난 시즌 라리가 기록과 지난 시즌 윌슨 오드베르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 출전 경기가 윌리엄스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당 슈팅 시도 횟수가 1.5회로 오드베르와 윌리엄스가 같았고 경기당 득점도 0.2골로 같았고 결승골 비율도 0.1골로 같았고 어시스트가 0.5회로 오드베르에 비해 윌리엄스가 많긴 했지만 오드베르의 동료들의 결정력이 미진했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드베르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게다가 패스 정확성과 크로스 정확성이 오히려 오드베르가 윌리엄스보다 높았는데 특히 크로스 정확성이 29%인 니코 윌리엄스보다 31%인 오드베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높았고 전진 패스 비율이 비슷했지만 역시 근소하게 오드베르가 높았습니다. 오히려 백패스나 횡패스는 오드베르의 빈도가 더 적었다라고 볼 수 있고 드리블 성공률도 니코 윌리엄스가 48%인데 오드베르는 52%에 거의 가깝고 또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에 있어서도 오드베르가 미세하게 높았다는 것은 오드베르가 앞으로 니코 윌리엄스를 넘어설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오드베르 선수가 이미 18세의 나이로 트루와의 주전으로 뛰면서 리그왕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토탈 풋볼 애널리시스라는 매체에서 이 유료 매체인데요. 오드베르가 버니로 이적할 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분석하고 소개한 스카우팅 리포트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때보다 더 발전한 오드베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평가를 보더라도 프랑스 리그왕에서의 활약을 기준으로 이 속도감에 있어서 정말 최고 수준이 나왔었고 기술력과 축구 지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른발 잡이고 또 왼쪽 윙어를 뛸 때 가장 위협적이긴 하지만 스트라이커라든지 오른쪽 윙어도 가능하다고 이때 이미 언급이 됐을 정도로 공격 라인에 위치를 차지하는 멀티플레이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각각의 부문의 세부 기록을 경기 리그 수준 기반으로 평가해본 그 점수를 보시면 드리블에서 80.4점으로 프랑스 리그왕에서 최고 수준이 나왔었고 그 외에 이제 득점 기여율도 49.95점으로 준수했었고 전진 패스 44점 그리고 정확한 패스 성공률도 56점 등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왔었습니다. 특히 수비적
수비적인 경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승리 87점이 나왔거든요. 즉 이 선수가 포스테콜로 감독이 선호하는 전방 압박 수비력 요것도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오도베르의 프랑스 리그 시절의 히트맵을 보시면 전방 공격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수비 지역으로 많이 또 커버도 내려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왼쪽을 기반으로 뛰긴 했지만 오른쪽에서도 적지 않게 활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격 국면에서 오도베르는 뭐 지금 나오는 장면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드에서 벌려서 공을 받고 이 공간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를 1대1로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온더볼 상태에서 발기술을 통해서 여기에 속도감을 더해가지고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특히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상대가 많은 상태에서도 밀집된 상태에서도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폭발력과 침착성과 정말 정교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가진 재능 자체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드리블 능력이 좋지만 드리블을 하기 위해 공을 끌거나 무리하지 않아요. 이 패스도 과감하게 활발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많이 찔러놓고 또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빠른 단계에서 패스를 연결하면서 욕심내는 게 아니라 본인 쪽으로 수비를 유도해놓고 공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진 패스,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해서 동료들을 돕는 선수라는 것이죠. 또 공을 끌고 올라오는 게 단지 밀집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아무래도 트로아가 약팀이었다 보니까 역습 상태에서 공을 길게 대각선으로 쭉 뽑아서 갖고 오는 캐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슈팅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다. 멀리에선 솔직히 활동량도 많이 늘어나야 했었고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까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거나 좀 아쉽게 빗나가거나 적중되지 못하는 장면들을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프랑스 리강 시절의 슈팅을 보시면 빗나간 슈팅이 거의 없고 빗나가더라도 골대 양옆에 아슬아슬하게 골대 위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대부분의 슈팅들이 골대 안으로 0점 조준이 잘 된 모습들이 있고 또 슈팅 시도한 위치도 왼쪽 오른쪽에 박스 안쪽 그래도 박스 바깥에 중거리 슈팅을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는 위치들 정말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때려왔었다. 위치 선정 슈팅 위치 선정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측면에서 컷백과 크로스를 양쪽에서 정말 무한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윙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정말 최고의 윙포워드로서 토트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로싱 존을 보더라도 지금 컷백 존과 양쪽 측면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날카롭게 크로스 패스를 올렸던 기록들이 프랑스 리강에서 나오는데요. 이 선수가 왼쪽을 기반으로 많이 뛰는 이유가 돌파 후 슈팅을 왼쪽에서 가져갈 때 오른발 잡이니까 편안하기 때문인데 오른발 정발 윙으로 뛸 때 무려 35.7%의 높은 크로스 적중률을 18세 시절 프랑스 리그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솔랑키에게 오른쪽에서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려갖고 헤딩슛을 도와줄 수 있고 컷백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올 때 밀어넣는 슈팅을 도와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를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하이 리게인스 공격 쪽에서 공을 빼앗아온 기록도 프랑스 리그앙 시절에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카운터 프레싱이라고 역압박 상태에서 19번이나 공을 따내왔는데 상대 골문 40m 안쪽에서 14번이나 공을 빼앗아 왔던 기록을 보여왔고 또 위협적인 리커버리도 6개를 기록할 정도로 전방 압박을 어릴 때부터 잘했다. 그 얘기가 곧 현재 포스테코로 감독의 축구에 맞게 손흥민 선수가 더더욱 솔랑키와 오도베르가 있으면 전방 압박의 체력을 좀 아껴주면서 슈팅과 득점,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체력을 아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이 폭넓은 수비 범위를 보시면 전방 압박, 공격할 때만 압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로 끝까지 내려와서 커버해주는 것도 잘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어리고 체력이 풍부한 선수라는 부분, 수비력이 뛰어난 공격수라는 점은 어리고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선수들이 흔히 갖기 어려운 특성인데 현대 축구에서는 분명히 이제 완전체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도베르는 그 중에서도 수비를 참 잘하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환 상태에서의 볼키리도 수비 지역부터 높이 끌고 올라가는 역습도 가능하지만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가 밀집됐을 때의 돌파도 좋은 오도베르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양한 상태에서 이 오도베르를 여러 역습 상황을 활용하고 돌파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금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왼쪽에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위력적인 오른쪽 공격수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가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무시무시한 공격 조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토트넘이 이제 오도베르를 영입한 과정에는 분명히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이 3차례 번리와의 경기 모두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가장 쉽게 이겼던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했던 첫 경기 5대2 승리 경기는 오도베르가 뛰지 않았었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치렀던 FA컵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때 왼쪽 윙어로 뛰면서 오도베르가 정말 위협적인 플레이와 슈팅과 돌파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대결 때는 토트넘이 2대1로 역시 이기긴 했는데 가짜 9번으로 뛰면서 본인의 전술적 유연성을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 외에 오도베르 선수가 리그왕에서 이제 보냈던 트루아 시절에도 오른쪽 윙어와 공미로 뛰면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어로 뛰면서 골을 맛을 봤다는 것은 오른발 왼발 양발 득점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고, 또 번리에 와서도 오른발 득점이 3번 있었고 왼발 득점이 첼시를 상대로 있었거든요. 첼시 같은 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골을 넣었다라는 점들은 주목할 부분이고, 시즌 또 챔피언십 개막전이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내려온 루턴타운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이끄는 과정에서 공미로 뛰면서 또 보여준 활약이거든요. 즉 이 선수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 기록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솔랑키가 왔을 때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솔랑키가 두 센터백을 몰아주면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 근처의 공간을 파고들어서 슈팅하고 또 접고 들면서 손흥민 쪽에서 슈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패스가 잘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른쪽에서 오도베르가 휘저으면서 컷백 주고 본인이 또 뒤로 내려와서 슈팅 코스를 만들어주면서 주고받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는 올 시즌에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오도베르에게도 많은 골이 나올 수 있고 솔랑키에게도 많은 골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단지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이 정말 컵대회 우승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확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비를 보완해서 골을 덜 먹기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수비에서 골을 먹더라도 많은 골로 이기겠다라는 방향성, 공격 축구를 이기겠다는 방향성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 오도베르 영입, 거기에 미드필드 라인의 베리발, 그레이 영입을 이뤄낸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방향성대로 재미있는 축구로 이기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와 보조를 맞출 이 새롭고 젊고 역동적인 공격수들이 합류한 토트넘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2024-2025 시즌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개막전과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경기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럽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독점적인 내용들, 현지의 깊이 있는 분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